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시사법률대담 23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하라법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리 친부모라도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식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민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는데요. 한때는 큰 화제를 모았지만 점점 잊혀져 가는 듯 했던 구하라법이 다시 법적,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구하라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백상렬 변호사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할 내용이 구하라법인데 사실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구하라법이 논의된 배경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구하라법의 내용, 그 다음에 개정을 위한 움직임,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향후 진행 경과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게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하라법이 논의된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구하라법이잖아요. 2019년에 불행하게도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가출했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인의 자격을 주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민법상 형식적인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식이자 피상속인인 구하라 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실질적으로 저버린 친모에게 상속권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하라 씨 이전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의외로 꽤 오래 전부터 유사한 사안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피격 사건 이후에도 20여 년 전 집을 나간 친모가 그 순직자의 보상금을 어머니인 상속인의 자격으로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또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7년이 지날 때까지 자기 아들이 사망한 사실조차 몰랐던 친모가 또 갑자기 나타나서 배상금을 받아갔고 이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는데도. 글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2010년이니까 벌써 14년 전 아닙니까?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 시절이던 2020년이면 구하라 씨가 극단적을 선택을 한 2019년에 바로 다음 해입니다. 2020년에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지 않고 뭐 가출했거나 방치했거나 그랬겠죠.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서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한다 라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자는 소위 구하라법이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에. 근데 국회가 자꾸 정쟁에 휘말려 있고 하다 보니까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법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 때는 그렇게 되었고 그러다가 21대 국회이던 2022년에 다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최근에서야 겨우 법사위의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법안이 발의된 지 1436일 만입니다. 거의 한 4년 만에 와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못하나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것인데 당연히 상속을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아나운서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네, 맞다고 해주세요. 예, 맞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민법의 규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법 1004조, 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의 결격 사유라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총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1호는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살해. 너무 센데요, 초반부터. 그렇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경우는 범죄잖아요. 근데 범죄인데 살인 내지는 상해로 인해서 사망. 아주 중한 경우만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속에 관한 유언 또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네 번째는 상속에 관한 유언을 속이는 등으로 해서 하게 한 자. 다섯 번째는 유언서, 유언서류, 유언장을 위조, 변조 등 한 자. 그러면 이 5개를 크게 2개로 나눠보면 아주 중한 범죄, 살해 또는 상해를 가해서 사망. 아주 중한 범죄잖아요. 살인죄든 상해치사죄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언이나 유언서에 관한, 아니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유언이나 유언서에 관한 잘못, 범죄. 여기에 아이를 기르지 않은 것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함되지 않은 많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사 아이가 3살 되던 해에 가출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돌보기는커녕 연락조차 한 적 없다 하더라도 이 결격사유 5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에. 정말 안타깝네요. 네. 이런. 그래서 이 상속 결격 사유를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학대 등 폐륜 범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설사 상속인의 순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못 받게 제한을 하자.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당장 이거 실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4년간 그 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국회 발의된 날로부터 4년이 넘도록 또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달에 그 상속 중에 유류분이라고 있습니다.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사망 직전에 이걸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다면 이 사람들, 그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들 생계를 침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일정 비율의 재산은 근친자, 가까운 사람들, 배우자나 자식들, 형제 자매들에게 남기도록 하자 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뭐냐면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유기하거나, 유기란 말은 방치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 행위를 했다. 자, 아까 유기, 폐륜 행위 뭐죠? 구하라법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게 일삼은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는 상속의 최소한인 유류분조차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폐륜 행위를 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구하라법은 인정하는 전제에 선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련 민법 조항을 내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까지 해버렸죠. 그러자 국회가 4년이 넘도록 구하라법 도입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가 국회가 이제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법 개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러면서 법적으로 또 그 사회적으로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내용이었군요. 네. 그런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이 향후 절차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조금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법 개정에 관련된 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된 게 아니고 일단 위원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민법 관련한 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올해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과가 되면 그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까 헌법재판소도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것과 같은 맥락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서 하루빨리 이게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구하라법에 관련해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헌법재판소가 지적을 했듯이 법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법은 사회 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결정을 반영해 놓은 거잖아요. 국민의 법 감정과 또 상식에 반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으면 누가 법을 존중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법 질서가 존중이 돼야만이 법치가 우리 일상에도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나왔던 법안인 줄 저는 처음 알았고요. 앞으로 빨리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구하라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백의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